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12월 4일자 연합뉴스가 이렇게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대해 당장 정치를 그만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검찰더러 정치를 그만두라, 이렇게 한 것이죠.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청와대 압수수색은 조금 색다르게 하는 것이고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만 것이 아니고 압수수색을 시행을 했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그런가 하면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숨진 특별감찰반원의 유류품 압수수색에 이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혹시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 행위가 아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을 보게 되면 마치 검찰이 문재인 씨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재정 대변인의 논평에서 이것이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또 한간에서는 검찰이 문재인 씨를 공격하고 대항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검찰이 무슨 혁명군도 아니고 그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보이죠. 아무튼 외형은 그렇게 볼 여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문재인 씨는 어떤가? 문재인 씨는 2019년 12월 4일 하루 일정을 다 비우고 느긋하게 중국 손님 맞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씨를 걱정하는 것 같이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당사자는 딴청을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또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혹시 검찰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은 문재인 씨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인가?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들이 공격받으니까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더 합당한 풀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현 정권을 우습게 보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아주 막가자하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문재인 씨가 지시를 내리자마자 검찰은 바로 말 떨어지자마자 거기에 복종해서 즉시 그 명령을 시행을 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씨의 지시를 거의 그날 당일로 따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말하는 현 정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문재인 정권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 정권을 문재인 민주당 정권, 일전에 청와대 갔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아마도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민주당 정권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그렇게 풀이를 해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황이 같은 민주당 의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의원 이렇게 했으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팔다리가 잘리는 한이 있어도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검찰을 향해서 분노에 찬
또 그리고 투지를 불태웠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검찰개혁이 말 그대로 개혁이 아니고 복수인가 복수전인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무슨 개혁을 이렇게까지 치를 떨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참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팔다리가 잘리는 한이 있어도 이제 꼬리에서 상당히 그 진전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꼬리 자르는 게 아니고 팔다리를 자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직 멀었습니다. 팔다리로 안 되고 몸통 가르기를 해야 한다. 벌써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몸통을 갈라내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깨달음을 얻어서 몸통 가르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은 거의 코미디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따져보기로 하죠. 더불어민주당이 몸통 가르기를 합니다. 왜 하는가? 검찰개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죠. 그런데 현재 검찰개혁은 문재인 씨가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검찰이 잘해라. 이런 것이죠. 그러면 아니 이런 것을 맞교한 조건으로 제 몸통을 가르는 더불어민주당은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달리 예를 들면 옆집에 있는 그 청년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듭니다. 불량배입니다. 그래서 그 불량배를 길들이기 위해서 관계없는 친척도 뭐도 아닌 그 옆에 있는 민주당이 자기 손가락을 자르는 것이죠. 저 옆집 불량배가 깨달음을 얻게 해주려고 뭐 이런 일을 하겠다. 정말 코미디 아닙니까? 어떻든 현재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반응을 많이 보이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렇게 소금 뿌려놓은 미꾸라지들처럼 이렇게 악을 쓰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검찰의 그 적폐청산의 칼날이 곧장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진영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 적폐청산의 칼날, 다시 말해서 일종의 그 폭탄이다. 폭탄은 좋을 수도 잘 쓰면 좋을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대체로는 그렇게 좋은 도구는 아니죠. 이 폭탄은 좌파 진영 안에서 돌고 돕니다. 누구 손에서 터질지 모르지만. 이번에 조국 씨 그리고 유재수 씨 등의 그 일련의 사건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에 있고 혐의가 있다고 보는 그 명단에 있는 인물들이 대체로 총선에 나갈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고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실로 자꾸 한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렇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좋지 않겠죠. 이 좌파 진영 그쪽에 좋지 않을 겁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가장 그 우두머리 격인 더불어민주당이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몸통 가르기를 하라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몸통 가르기를 해야 할 그 사람들,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이 좌파 진영에서 그리고 좌파 정권에서 선거 개입을 덮기 위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막가는 것이지 검찰이 막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는 이런 내용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대한 강제 수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박근혜 때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 그때도 청와대 연풍문에서 만나서 청와대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걱정이다. 박근혜 정부 데자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 무너지던 그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 그게 또 보인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나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쓰나미가 곧 밀어 닥칠 거다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쓰나미 한 걸음 앞에서 눈을 감은 채 우왕좌왕하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문재인 씨는 그 쓰나미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안전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재인 씨는 이겨야 할 선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가 두려워하는 것은 탄핵이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 좌파 진영이 두려워하는 것은 선거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를 미루어 볼 때 우파 쪽은 또다시 탄핵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좌파는 상황이 되면, 조건이 되면 그냥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문재인 씨가 추미애 장관설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추미애 의원을 장관을 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알고 있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추미애 하면은 그에게 닉네임이 붙어 있죠. 추미애는 탄핵녀다. 이렇게 그런 닉네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탄핵녀를 국회에서 빼내면 탄핵을 못하게 되겠죠. 일종의 그 폭탄에서 심지를 빼버리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추미애 의원이 불붙으면 탄핵이 타오른다. 이것은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미애가 없는 민주당은 탄핵을 못하겠죠. 그것이 추미애 의원을 장관시키려는 그런 바탕에 또 있는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든 탄핵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좌파 진영이 해야 성사가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편에게도 걸핏하면 탄핵을 들고 나선다. 이것 또한 흥미로운 부분이죠. 이렇게 보았을 때 우파하고는 타협이 가능하지만 좌파하고는 타협이 불가능하다. 또 비슷한 이야기로 우파에서는 전향자도 받아주지만 좌파는 한번 어긋나면 그냥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점점 그 범위가 좁혀진다. 다시는 안 보게 된다. 이런 것도 그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문재인 씨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문재인 씨 자신도 바로 그런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러고 보면 역시 문재인 씨의 적은 민주당이고 좌파 진영이다. 그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들고 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특검하고 탄핵하자 하는 것이죠. 데자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내심, 그런 어떤 공감, 이런 것이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을 빼앗기면 결국은 특검 거쳐서 탄핵 가는 수밖에 없겠죠. 3.6 문재인 청와대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설령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나라가 망하는 것까지 바라지는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 밥그릇이 없어지는데 그것을 바라겠습니까? 이런 지금의 상황과 관련해서 그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특검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하기는 했어도 물론 앞쪽에 연막을 좀 피웠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단 이것을 앞에다 뒀는데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중앙일보 2019년 12월 4일자 뉴스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1일에 검찰 수사관 출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한 분이 목숨을 버렸다. 검경 합동수사단을 꾸려서 검경이 함께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벗겨내겠다. 이해찬 대표가 드디어 일갈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특검하겠다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국민은 경찰을 믿지 못합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벌인 선거 개입 사건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대략 그 구도가 그렇다 하는 겁니다. 언론에서 무수히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정부 여당과 좌파 그쪽 사람들, 국민의 반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 반은 검찰을 못 믿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해라 하는 거 아닙니까? 말은 개혁이지 검찰 난도질 해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해찬 대표, 이런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이 같이 손잡고 수사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정신 나간 소리다. 이런 말을 들을 것 같이 보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말한 대로 답은 하나입니다. 그냥 특검 가는 겁니다. 바로 특검으로 가십시오.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신속하게 특검으로 가자 하는 겁니다. 말 잘했습니다. 특검법을 보면은 특별검사 임명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국회가 특검 의결하면 됩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이 특검 필요하다 하면 그냥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원회가 후보자 2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2명 중에 1명 임명을 하면은 그냥 끝인 것이죠. 바로 특검 수사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해찬 대표 앞으로 10일 안에 특검 시행하십시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Abend gut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e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